삼성이 꿈의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제일 먼저 양산에 다가섰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이 찐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니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이 제일 먼저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로서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두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꾸며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크기 한계 극복을 하면서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웨어러블 기계에 탑재할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22일 업계에 따르게 된다면 삼성전기는 소형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내놓고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준 양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 내용으로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이면은 내년이 2025년이고 2026년이면은 1년이 조금 더 남은 시점으로서 상반기 중 양산을 할 예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흐름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그리고 삼성전기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기존 액체 형태의 전해질 대신에 고체를 사용해서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리미터부터 센티미터 단위까지 고객이 원하는 크기대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고체다 보니까 고객들이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입맛대로 맞출 수 있다라는 내용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등 안정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위험성에 대한 전기차 포비아로 연결지어 갖고 흐름이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이 전고체 배터리로 흐름이 간다면 이 화재에서도 조금 안정성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기가 오늘 개발을 한 것은 웨어러블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웨어러블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크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배터리보다는 크기를 작게 해서 이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평을 좀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약 3년의 시간을 집중 투입해서 지난달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웨어러블 기기용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라든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등에 우선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 스마트폰 등 다른 정보기술 IT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소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나서면서 다른 경쟁사들의 개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소형이지만 그래도 선보였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앞섰다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라든 일본 쪽에서 이 기술들을 따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기 MLCC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2차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을 위한 소성로 사업과 그리고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는 2009년부터 삼성전기의 협력 업체로 등록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전고체 소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MLCC 소성용 RHK 기술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부각을 받으면서 원준이 급등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원준이 오늘 29.96% 올라가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20선 자리를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안 좋은 얘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급등을 해놓고 나서가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해주고 갭상승을 해주고 나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밀리면서 120선을 딛고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약간 이탈을 한번 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선을 만약에 뚫어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120선을 뚫어내는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16,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20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한 번에 대한 상승 여력을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는 반응할 수 있겠는데 또 한 번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120선을 뚫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칩이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의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로 인해서 MLCC 공급사로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나타냈었습니다. 1992년부터 32년간 삼성전기의 MLCC를 공급하고 있는 코칩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코칩은 초소형 2차전지 전문 기업으로 초소형 및 소형 슈퍼 커패시터에서 20년 이상의 업력을 유지해온 만큼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30여 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매출의 60% 이상이 국내가 아닌 수출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카본계의 칩셀 카본이 있고요. 리튬계의 칩셀 리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로 다양한 전방 산업에 활용되는 초소형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칩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코칩은 장중 한때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주게 된다면 61선을 딛고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렸다가 눌려주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을 할 때가 33,800원 요 자리였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2만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2만원 선 보시면서 여유롭게 코칩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코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에 관한 내용들의 일정을 한번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배터리 화재 원천 차단과 주행거리 연장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9월 25일이라든 26일 양일간의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 목표를 당초 580만 대에서 555만 대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200만 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낮추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내용들이 있고요. 중장기 성장 전략에서 전기차의 입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화재 자체를 막기 위한 배터리 자체의 열 관리와 그리고 열폭증 방지 솔루션 확보가 필수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런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래적인 꿈의 배터리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정성이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반응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저가 배터리의 공세가 여전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따라보게 된다면은 2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70%가 훌쩍 넘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보게 된다면 19.9%에 그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기업에 약간 뒤처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CATL이라든 비아디 같은 중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시장 개화가 늦춰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당장은 국내 3사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상대로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는 CATL 외에도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소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중국 정부 역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CATL 등 6개 회사가 참여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의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6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5년간 총 1,172억 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2030년 이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대량으로 양산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K온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고 2029년 상용화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온은 SK 넥실리스 등 소재사와 함께 대규모 연구단을 꾸려 총 372억 원 규모의 리튬 메탈 전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리튬 메탈을 음극재 소재로 활용을 해서 흑연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부각을 받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그리고 2030년에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는 투트랙을 전략으로 일환으로 반고체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SNE 배터리 데이 2024에서 고성능 분야에서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승부를 할 거고 그리고 스탠더드 및 하위 분야에서는 바이폴라 반고체 배터리 가격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7년이라든 2030년까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전지의 샘플 공급을 5개 고객사로 확대하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음극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수준의 에너지 밀도 900Wh/L를 구현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된다면 캐즘을 극복한 뒤 도래할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민관이 협력해 초격차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지 않게 된다면은 한국이 현재 쥐고 있는 주도권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배터리 3사보다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앞서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한동화성이라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군들 말고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아니라는 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를 해드려야 될 종목은 필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장비 개발의 주력인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태킹 장비를 개발해 고객사 파일럿 라인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는 협력사로서 4680 배터리용 권치기를 개발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필에너지라는 종목도 반응을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듯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관건인 61선을 지지받는 게 좀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61선을 뚫어낼 때가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2만원 부근에서는 저항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보시는 분들은 2만원 부근 오면은 매도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눌려주고 나서 반등을 꾸준하게 좀 해주길 바라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2만원 선 가면은 이제 호가도 달라지는 자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눌렸다가 반응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2만원 선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좀 더 여유롭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 25,600원, 2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에너지라는 종목은 삼성 SDI하고 또 관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같이 또 부각받으면서 수혜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드릴 종목은 IC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전고체 배터리 개발 영향력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열폭주 방지용 탄성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 내용들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성 시트는 전기차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적용돼 배터리에 충전하고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고 내부 열폭주 현상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탄성 시트 공급을 기반으로 4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ICH라는 종목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흐름 보면은 상한가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세 나오게 된다면 5,000원 부근에서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20선 무렵에서 좀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120선을 뚫고 올라갈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웬만하면 5,000원 부근에서는 매수 타점이 아니고 매도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5,000원 꼭 팔아야 되는데 이 5,000원 부근을 좀 올리면 호가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가 달라지는 영향력으로서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6,000원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ICH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ICH를 유심히 보게 되는 거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 매출액을 살펴봤을 때 2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적자를 기록했었던 회사가 이 흑자로 바뀌어주는 듯한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분기 때 적자를 기록한 내용이었지만 3분기 때 기대될 수 있는 게 다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면 주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ICH라는 종목도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일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되다 보니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